안녕하세요. 오늘도 여기서 만나게 되었네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성공했는데 그 성공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심리학적 구조, 가면 증후군이라는 것에 대해 차분하게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당신이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고 가정해요. 좋은 회사, 인정받는 직책, 주변에서 칭찬을 받는 상황.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날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사실 저는 그냥 운이 좋아서였어요. 제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이것이 단순한 겸손인지 아니면 그 안에 더 깊은 무언가가 있는지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그런 말을 했던 순간이 혹시 당신의 입에서도 나온 적이 있나요?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 그냥 운이었어요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도 겸손하다, 바닥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말이 기대받는 일종의 공식이에요. 성공했을 때 자신을 낮추는 것, 이건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기대받는 겸손한 표현과 스스로 그것을 진심으로 믿는 자기 부정은 완전히 다른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에 대해 운이었다는 말을 하면서도 내면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진짜로 믿고 있어요. 자기의 성취가 진짜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로. 이건 단순히 성격이 조용한 사람의 특성이 아닙니다. 이건 심리학에서 가면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가면증후군이 정확히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가면증후군. 영어로는 임포스터 신드롬이라고 해요. 직역하면 사기꾼 증후군이라는 뜻입니다. 1978년에 미국의 두 심리학자 폴리나 클랜스와 스테일라 아임스가 처음 연구한 개념인데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충분한 능력과 성취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 즉, 세계가 이 사람은 정말 뛰어나다라고 말하는데 본인 안에서는 아니, 내가 그냥 속이고 있는 거야 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좀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사실 더 일상적인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게 맞을까? 언제 들키도록 될까? 주변 사람들이 나의 진짜 수준을 알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이 반복적으로 떠올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실제로 실력이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과를 쌓을수록 주변의 기대가 높아질수록 이런 감각이 더 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지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드리겠습니다. 이건 처음에는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왜 잘하는 사람이 더 자기를 의심하는가? 여기에는 세 가지가 얽혀 있어요. 첫 번째는 인지 수준의 문제입니다. 어떤 일을 깊이 이해했을 때 그 일의 복잡성도 함께 보이게 됩니다. 이건 심리학에서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자신감이 높고 점점 배우면서 오히려 내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가 보이는 거죠.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전체적인 풍경이 더 넓게 보이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비교 심리입니다. 주변의 기준이 높아지면 자기가 아직 부족하다는 감각이 강해져요. 좋은 환경에 들어갈수록 주변의 평균이 높아지고 자기 자신은 여기서 가장 못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완벽주의와의 관계입니다. 가면 증후군과 완벽주의는 매우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완벽해야 한다는 기준을 안고 있는 사람은 100점이 아닌 95점을 받아도 그게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이 자기 전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하면 성공이 클수록 오히려 자기의심도 깊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심리적 구조가 있습니다. 자기 객관화라는 것, 그리고 이것의 어두운 면입니다. 자기 객관화, 이 단어 자체는 꽤 좋은 이미지를 가져주죠. 자기를 냉정하게 보는 능력, 자기 환상에 빠지지 않는 것. 그런데 이것이 건강한 형태와 건강하지 않은 형태로 나뉘는데 가면 증후군과 연결되는 것은 후자입니다. 건강한 자기인식은 이런 거예요. 내가 잘한 부분도 있고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다. 균형, 현실적인 평가. 그리고 거기서 성장의 방향을 찾는 것. 반면 가면 증후군을 가진 사람의 자기 객관화는 균형이 없습니다. 자기의 성취는 항상 외부 탓이고 운이었다, 타이밍이었다, 다른 사람이 도와준 거다. 반면
실패나 실수는 전부 자기의 능력 부족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이건 객관화가 아니라 일종의 선택적 왜곡입니다. 좋은 것은 인정하지 않고 나쁜 것만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패턴. 그리고 이 패턴이 길어질수록 사람의 삶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바로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가면 증후군은 단순히 나는 좀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구나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심리가 오래 유지될수록 삶의 여러 곳에 자국을 남깁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번아웃입니다. 가면 증후군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성취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공백을 채우려는 차원에서 더 열심히, 더 완벽하게, 더 증명해야 한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내면의 공백은 채워지지 않고 결국 몸과 마음이 먼저 한계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불안이 있습니다. 만만히 해도 될 일에도 불안해하는 것, 이게 충분한가? 내가 잘하고 있는가? 라는 반복적인 의심. 이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자기의 가치를 계속 검증해야 한다는 심리적 강박입니다. 그리고 가장 조용하지만 어쩌면 가장 아픈 부분은 성취 후 공허감입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큰 성과를 달성한 순간 기쁨이 아니라 공허함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과를 자기 것이라고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심리가 생기는가? 그리고 이건 단순히 현재의 문제인지 아니면 과거와도 연결되는 건지. 여기서 이야기가 조금 깊어져요. 가면 증후군이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들, 그들의 과거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건부 인정입니다. 어린 시절에 단순히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를 받지 못하고 무언가를 잘했을 때에만 인정받은 경험.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 뭔가를 보여야 한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 자기의 가치는 성과에 달려있다는 무의식적 신념이 형성됩니다. 두 번째는 비교 환경입니다. 주변에 특별히 뛰어난 형제, 친구 혹은 부모님의 기대, 그리고 거기서 항상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받은 경험. 이건 직접적으로 내 성적이 낮다라는 말이 아니어도 비교의 시선 자체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세 번째는 실패 경험입니다. 한 번이라도 크게 실패했던 기억이 그 사람에게 나는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깊은 확신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성공은 이건 진짜가 아니라라는 의심의 그림자 안에서 받아들여져요. 이런 과거들이 직접 가면 증후군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토양 위에서 이 심리가 특히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죠. 그럼 실제로 이 패턴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이건 단순히 자신감을 가져라는 말로는 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운이었을 뿐이다. 이 한마디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말 자체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성공에 운이 작용한다는 건 사실이고 타인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이 자기의 기여를 완전히 지우는 방향으로 사용될 때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리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운이었을 뿐이 아니라 운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그 순간을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건 단순한 말 바꾸기가 아니에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귀인 패턴의 균형이라고 합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의 원인을 균형 있게 인정하는 것. 가면 증후군의 핵심은 좋은 일의 원인을 항상 외부에 두는 것이므로 거기 자기의 몫을 조금씩 돌려주는 연습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증거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했다는 구체적인 사실, 준비했던 것, 고민했던 것, 내가 내린 결정, 이런 것들을 적어둘 때 그것이 나중에 이건 우연이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어려운 것일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성과를 진짜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그 감각을 혼자 안고 있는 것과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멈추고 한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지금까지 들은 내용이 단순히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들리셨나요? 아니면 어떤 순간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떠올라서 잠깐 멈추셨나요? 그리고 만약 그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이 이미 당신 안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성과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 이건 하루 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운이었을 뿐이라는 말 대신에 그리고 나도라는 한마디를 해보는 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셨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들은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남는다면 주변에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공유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는 혼자 들어두는 것보다 누군가와 나눌 때 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드릴 계획입니다. 구독이 아직 안 되셨다면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